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어요. 안녕하세요. 찰리민입니다. 2022년 11월 5일 녹화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렇죠. 이태원 할로윈 군중 압사 대참사에 대해서 간략히 6661 사인이 발견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워낙 급하게 영상을 찍고 간략히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때 10월 30일 날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상세히 살펴본 이런 습약적 사인과 상징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2020년 10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할로윈, 이태원에서 할로윈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작한 포스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프리딕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의 할로윈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때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하지만 실제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올해는 잘못하면 진짜 무서운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2022년에 보면 굉장히 선택한 메시지가 됐죠. 2022년 근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끔찍한 일이 됐습니다. 뭐 종합참사 156명까지 늘어난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컬트적인 광고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666데이가 들어간 날에 올라온 광고 같은 거는 메시지가 좀 되게 좀 오컬트해. 영혼 없는 상품 추천 이런 식으로 보면, 예전에 뮤직비디오 보면 666 사인 들어간 거 많죠. 이런 거.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그죠? 세월호 날짜 자체도 666데이 출항일, 타이타닉 출항도 666데이, 한강 유람선 침수됐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승객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운 좋게 사고를 막아가지고 구조가 됐죠. 이건 불발이지만 666데이. 그래가지고 이제 노란 나비 리본 길이자고 이렇게 열풍이 올라왔지만 그 각도가 또 66.6도, 여기 침몰 시점 33.36667, 이렇게 666에 대해서 맞추는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7 더하기 1, 18, 6 더하기 6 더하기 6, 666데이. 그죠? 오컬트한 메시지들 범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애국심까지도. 지나친 애국심 또한 하나의 어떤 세뇌일 수 있고 심어진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상징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탐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죠? 예전에 먼저 소개한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했었죠. 할로윈 압사 사건 발생일 세월호처럼 666데이다. 2022년 10월 29일 6의 숫자 이루고, 또 제가 영상 올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윗으로 사고가 일어난 지점, 여기 대참사 현장이죠. 여기가
집번호로 119-7번지인데 이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집원 주소가 이태원동 119-7번지 역시 18위 조합 666대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봐도 173-7번지 역시 18위 조합 666대 해서 이번 할로윈 데이는 트리플 666를 이룬 대재해의 밤이었다. 뭐 그렇습니다. 할로윈 발프르기스의 대재해의 밤. 이게 발프르기스의 밤. 한번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악마의 축제. 마법소녀 마도카 마도카 발프르기스의 밤. 다른 마녀들은 직접적으로 현실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계 안에서 활동하며 인간의 부정한 마음을 증폭시켜 결계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활동하는 반면 발프르기스의 밤은 결계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죠? 대재해의 모습으로 현실에 직접 물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중위원회에서 일반인들에게 슈퍼셀로 인식되었다. 그 이태원 사건은 하나의 대참사, 대재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수비학적 징후, 이 세월호가 일어난 날짜 666대이고 할로윈이 일어날 날짜 2022년 10월 29일 역시 666대입니다. 이 두 날이 날짜 차이를 계산하면 3118일 그죠? 이것께 음으론에서 중요한 13위 수비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8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8 그 다음에 이 날짜는 8년 6개월 13일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을 다시 더해보면 역시 18 666데이를 이루고 있죠. 좀 이렇게 상당한 불길한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상을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섹스 온 더 비치. 근데 예전에 제가 한 2016년도인가 2017년도 그쯤에 그죠? 체코에서 적그리스도라 주장하는 한 남성이 육성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666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죠. 숫자 6이 곧 섹스를 상징한다고. 자, 잠시 참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psychical manipulation with high-end technologies, lies, religions, politics, banking system, cashless society, absolute control over all these people is the only way how to save this world. Because 7 billion people and counting, and such a few resources remaining. Even a small child would understand that there will come something horrible unless we will do something radical. And I, the Antichrist, am coming with a solution, and the name of this solution is New World Order. To give up your rights to me and to accept that you will be controlled by me
and do everything possible to reduce population to a number of people which will live here on earth forever in peace and society which will not do the same mistakes like mankind did in the past. But try to understand it just a little bit, that if I would be so bad, if I, 666, Satan, Antichrist, would be so bad, why wouldn't I let die all people? Why do I want to sav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nd to create a new world? If I would be real evil, I would let all die and I would give a fuck. And now I will tell you the secret of my name. Many of you wanted to know, why is my name 666? It is very simple. My primary language is Latin. And in Latin, the number 6 is in translation sex. You know, I am extremely obsessed with sex. Extremely much. So much that I decided to name myself according it. And even triple times. So in Latin, my name is Sex, Sex, Sex. So my name is a name which I chose for me, for myself, and it represents 3 words in Latin: sex, sex, sex. And because sex is in Latin even a letter, number 6, then it's quite simple to understand that 3 sixes next to each other are my name, which doesn't represent anything else but a being obsessed with sex. I hope that you understand that. If you don't, I can help you with that, but don't search anything more complicated behind my name. This is the explanation why my name is 666. It's connected with Latin, and it's connected with the word sex, which is the same like Latin number 6, and 3 times it's before I'm obsessed with sex so much that when you will say my nam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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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understand what I'm obsessed the most with. That's just me. I am 100% heterosexual, and females. 그래서 내 이름 666은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라틴어로 섹스, 섹스, 섹스 3글자를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죠?
섹스 온 더 비치. 666 비치. 본의 아닌 이게 또 대중들이 666에 대해서 경배하도록 무의식적인 동원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DJ가 길거리에서 이 참사가 일어난 이후, 그죠? 길거리에서 음악을 틀어가지고 대부분의 군중들이 또 이렇게 그 음악에 휘말려가지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한쪽에서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마냥 즐기고, 하필이면 숫자 666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체코의 그 저크리스는 뭘 하고 있냐. 이 사람은 우리나라 할로윈 참사가 터지기 8일 전 그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뭐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은 마지막이고 자신이 이제 사탄 저크리스로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남겼죠. 그 이후로 뭐 아직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뭐 계속 요체크를 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스스로 한 번씩 찾아보시고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이태원 참사의 어떤 분실물, 유실물에 대한 기사. 신발 256, 2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3의 수비압으로 이루고 있고, 한 점밖에 남지 않은 검은색 하이힐 1-19.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저 이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119-7번지에서 일어났는데 1-19, 119로 맞추고 있죠. 911 요한계시록 9장 11절 무적의 임금. 이게 뭐 여성들 말하는 치수 같은 건가?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이 다시까지 해가지고 저는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이 숫자를 왜 넣었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짝만 남아있는 신발들이 66켤레. 이 66의 숫자를 맞추고 있죠.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옷 258벌, 2 더하기 5 더하기 8 15, 1 더하기 5는 6, 유실물 셀터는 5는 6일 오후 6시까지, 뭐 6시간 운영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24시간. 그죠? 24시간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보통 이렇게 6을 이루는 수비약으로 풀이가 되죠. 그래갖고 6, 6, 6 이렇게 역시 콤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256켤레. 이게 숫자가 참 의미 깊은 게, 예전에 나왔던 일본 애니 오컬팅 라인을 보면 이 펜타그램 오각을 보이죠. 굉장히 이게 음모론적 스토리입니다. 이제 뭐 어떤 남자 새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존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인신공양을 하는데 굉장히 초자연적 사건으로 일어나죠. 그때 256명의 시민들이 그 어떤 시가지의 한 복판에서 정신이 나가지고 되게 낮은 그 수면 호수로 들어가서 자발적 익사를 하는 그런 사건. 256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할로윈데이 발프르기스의 밤에서는 그죠, 재해가 계속 일어났죠. 이 이태원 참사가 터진 다음 날에는 인도에서 역시 이 150명가량의 그 사람이 그 사망한 걸로 나오죠. 이 현수교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500명이 불에 빠지고 그러했다. 그 중에서 150명 가량이 사망했다. 좀 더 최신 기사를 보면 이 150명 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좀 더 지도를 이용해서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이태원 거리, 여기가 대참사가 일어난 거리죠. T자를 이루고 있는 이 거리, T자.
자, 그래가지고 인파가 일로 이렇게 몰렸었고, 이렇게 몰렸었고, 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이 밀렸었고, 여기서 이제 대형 압사가 일어났죠. 또 이 와중에 여기서 이제 몇몇이 막 밀어 해가지고 그런 우발적인 사고가 힘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가해져가지고 여기서 터진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좀 또 오컬틱한 걸 보면은 그죠? 요 앞에 이 가게, 이 아텔리에라고 표시된 가게가 예전 그 구글 지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하이라인이라는 어떤 그 뭐 맥주집? 뭐 그런 전망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요 위에서 보면 그 골목, 이 보이는 어떤 VIP적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게가 그 이후에 아틀리에라는 가게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로고를 보면 직각자, 컴파스 보이죠? 프리메이슨 로고. 뭐 이런 삼각형, 야.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육각형은 큐브죠? 헥사그램. 역시 좀 이렇게 좀 상징이 오컬트한 상징들이 좀 넘쳐났죠. 그래갖고 그래도 벽은 좀 잔잔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 그죠? 2020년 8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술집이었어요. 그런 술집. 뭐 이거 보랏빛 이렇게 감돌고 있고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유로풍 스타일의 그런 가게 느낌이죠.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갑자기 심청이 임당수에 머물던지 심청이 그 다음에 밥보멧, 전시안, 이 무지개, 루시퍼 칼라, 삼각형, 피라미드 뭐 그렇죠. 십자가도 있네요. 뭐 이런 여기 역시 슬록불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오컬틱한 디자인, 불길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그죠. 그것도 이렇게 건물 전체 1층을 상당히 가릴 정도로 크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림이.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또 묘하지만 카카오 이 로드뷰에선 이 심청이가 각시타를 쓰고 있는데 그걸 블러로 처리를 해놨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 이 밥보맨. 오드아이까지 딱 있죠. 그러니까 사탄주의적 심벌이 갑자기 이 골목에 강해진 겁니다. 이게 멀리서 본 뷰의 모습. 역시 카카오맵. 여기가 이제 참사 골목이죠. 여기서 사람들 와르르 오르고 여기서 사람들 와르르 뭉쳐갖고 일로 가려다가 여기 좀 15m 정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내려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쯤 느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2022년 8월 그 한 여성 블로거가 올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냥 어떤 간판이 없는 그냥 벽에 장소였는데 2022년 9월에 어쨌든 이 카카오 지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뭐 이 네이버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각시탈 블러 처리되지 않고 잘 나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하단 그림에도 뭐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밥보면 해가지고 사탄주의적 상징들이 좀 많이 넘칩니다. 예전에 그 가게예요. 이 프리메이슨 로고가 있던 가게. 이거 뭐 내부도 막 울신없게 해골에 막 핏자국에 막 좀 그렇다고 그러죠. 역시 이게 뭐 아무튼 계속 이 그림이었다. 2020년
8월 이후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뭐 이렇게 서명 시그니처 들어가 있고, 왕관이면 코로나 시그니처 들어가 있고. 자, 원래 그리고 이 할로윈데이라는 건 좋지 못한 날이다. 원래는 이 드루이드들이 제물로 처녀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상납을 받고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에서 유래됐고, 원래는 그런 의식이었다. 그렇습니다. 요새도 보면 그렇죠. 그 요새 애니메이션 뭐 전생부터 전생들 이기 전생했던 이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해서 보면 이 림으로 이 세계에 떨어진 존재가 슬라임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음으로 진화 의식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피라미드가 죽은 자의 영혼을 가두는 역할, 뭐 하여튼간에 뭐 이상한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아이들 볼만한 이런 만화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면 이 리무르가 마음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이 뭐냐? 12,000명의 뭐 1만 명 이상의 그 인간을 학살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바쳐야지 마왕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인간 본의적 시점이 아니라 요새 뭐 오버로드도 그렇고 보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악마 뭐 그런 마계 뭐 그런 위주의 본의적 시점에서 이렇게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보면 어딘가 삐뚤어진 약간 좀 그런 스토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미디어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재고랜턴은 그렇습니다. 예전 드루이드들이 영국에서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젊은 처녀나 뭐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이제 산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려가고 그 집 앞에 하나의 대가 보상으로서 놔두는 게 이 재고랜턴이었다. 이 재고랜턴은 뭐 악기가 이렇게 집안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산재물을 바친 대가로 그 집에 액땜을 하는 뭐 그런 이슈였죠. 죽음이 장소가 되어버린 이 할로윈 재고랜턴, 그죠? 예전 그 보면 만화책에서도 잘 나옵니다. 알베르트 시리즈 10편을 찾아보시면 이 드루이드 교에 대해서 할로윈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예전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다뤘던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현장의 이상한 점을 짚었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난 현장 앞에 이 눈웃음 치고 있는 이 툭불 악마의 그림이 들어가고 죽음의 사신이 그림이 이 아틀리에, 아까 그 가게죠, 그죠, 들어갔느냐. 여기에 써진 예거 마이스터라는 글자는 사냥이 대가라는 뜻입니다.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옐렌 예거, 그 주인공도 예거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독일식 이름 하는데, 이게 써진 배경을 보면 뭐 이런 술이 있답니다. 예거 메스터. 이게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사이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핫하게 떠오르는 뭐 그런 위스키? 뭐 그렇다고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위스키라고 하더군요. 뭐 그걸 홍보하려고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참 묘하다.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현장, 이 죽음의 사신이 그려졌고, 이게 마치 무슨 그죠, 대참사의 현장에 무슨 재단같이 되어버렸죠. 유튜브에 올랐던 그 실시간 영상들을 모아봤는데 뭐 지금은 일부는 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차단된 영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지로만 간략히 소개를 하지만 이게 T자 골목이고 그 골목 여기가 호텔. 이게 정황상 볼 때 여기서 내려다본 누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내려다본 풍경이 되겠죠. 여기를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그 건너편 이제 아마도 호텔 계단, 이 호텔의 계단이나 뭐 그쯤에서 이 아틀리에 쪽을 봤을 때 보여지는 장소. 아무튼 이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원 사고 직전에 이제 나온 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휩쓸리듯이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딱 그 길에 죽음의 사신이 딱 이렇게 정통으로 바라보고 있죠. 마치 그 풍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음의 사신을 보고 아파트와 달아나는 듯한 딱 그런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압사가 발생하고 다시 그 죽음의 사신이 있는 그 장소 밑으로 끌려와가지고 무슨 재물이 된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고 현장을 잘 설명한 영상인데 그렇습니다. 어제쯤 올라온 영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T자 골목 여기서 이제 죽음이 사신 간판이 그려진 게 이쯤이에요. 거리상으로 보면 뭐 한 10m 좀 지나서 한 15m 거리? 될까 말까. 바로 이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섬뜩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분명히 이 네이버에서 이 건물은 한동안 계속 이 심청이 인당수 재물 밥보맷 악마 그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의 사신으로 바뀌었나. 그걸 이제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태국의 한 트윗을 발견했는데 이건 뭐 자동 번역한 메시지이고 이 젊은 여성이 2022년 10월 11일부터 이제 한국에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트윗을 올렸는데 이태원을 이렇게 방문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서 섬뜩한 게 그러니까 대참사가 일어나기 2일 전 2022년 10월 27일 새벽 1시에 117 오전 1시 27분 또 18 666을 이루나요? 뭔가? 아무튼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나기 이틀 전만 해도 그림이 심청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 물론 이 여자가 예전 뭐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을 이때 뭐 올렸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이 사람이 계속 트윗을 올린 것을 보면 한국의 어떤 그 여행기를 연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고 아마 이 당일날 실시간에 올렸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신 그림이 이 심청이 그림이 죽음이 사신 낯을 준 죽음이 사신 그림으로 바뀐 거는 2022년 10월 27일 오전 이후부터 이제 그림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고 채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죽음의 사신 밑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던 거죠. 페인트도 마르기 전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한 이야기죠. 제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지만 이 사이드바에 뭐 이렇게 댓글 내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고는 있지만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요새 또 보면 막 이렇게 또 이런 글도 나오죠.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 뭐 유가족에게 상처가 된다. 뭐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논리, 그죠? 2, 3차 피해 막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제가 음으로 경고를 하지만 때때로 이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에서 경고를 하지만 얘네가 그 한 달 전쯤에 이 이태원 참사가 터지기 한 달 전쯤에 시덥지 않은 이유로 제 로그인을 못하게 해가지고 글쓰기를 막아놨거든요. 그건 제가 이런 이번 할로윈데이 666데이 뭐 이 정도는 제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미리부터 경고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얘네가 막아놨기 때문에 글쓰기를.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때 블러드데이, 블러드문이 뜨는 어떤 행성 정렬이나 그래갖고 이게 되게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때마다 큰 사건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블러드데이가 되니까 실제로 그때 이슬람에서 메카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107명이 사망하고 다시 2주가 지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제 수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때 이 번개가 크레인을 때려가지고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크레인 떨어진 크레인에 압사당한 건데 그래요. 그때 이게 묘하지만 그 사진 묘하지만 누가 이렇게 사진 구도를 찍었는데 그 순간을 딱 사진을 찍었는데 번개가 치는 부분이 이 크레인과 이 건물과 묘하게 십자가를 이루고 있었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런 예전에 그 메카 크레인 사태처럼 이번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얘네들이 글쓰기를 막아놓지 않았으면 경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태원 사고가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자제해달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괘씸한 일이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누군가 이렇게 인신제사를 주도하고 어떤 사탄 의식을 치려고 이렇게 주도를 하면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건 뭐 고인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능욕하는 게 아니냐, 고인 드립으로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몰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이 지나가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이나 진실을 파는 거에 대해서 대중이 덮게끔 할 때 이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얘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결국은 진짜 뭐 좀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인신제사 세력이 있다면 어떤 진실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대중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 게 아니라 그 의혹과 여러 가지 최대한 보이는 거 많은 단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논의하는 게 제 생각에는 건전한 어떤 사회를 지향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 블로그는 이렇게 주된 음모론적 내용을 많이 경고해 왔었죠. 이 카카오톡 화재도 얼마 전에 일어났지만 이건 성격이 달라요. 역시 습약적 사인이 컸죠. 뭐 오후 3시 33분 지하 3층 삼산선삼을 이루고 거기다가 2022년 10월 15일 13일 습약을 이루는 날짜 119가 출동했는데 또 뒷자리 소방차 번호가 6666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수비학적 징후가 드러나는 사건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격이 다르죠. 이때는 사상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악마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태원 참사는 그렇죠. 어떤 다른 물리적 피해보다는 사람들만이 많이 죽었죠. 이 죽음이 사실 밑에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심판이고 어떤 불의에 대한 징벌적 초당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악마에 의해서 기획된 어떤 그렇죠. 666 이 6666이 상징들이 진동을 하는 되게 좀 이렇게 좋지가 못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왔죠. 압사, 노노, 즐겁게 놀자. 뭐 홍대에선 그런 전광판이 이 참사 사건 이후 올라오기도 했고, 여기서는 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제가 그때 내리막길에서 뭐 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댓글, 뭐 이 와중에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때를 이용해서 또 나타나고 그러 했지만 세상사는 결국 사필 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놀리거나 말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볼 때는 이렇게 말장난하는 애들 치고 나중에 잘 되는 애들을 못 봤어요. 뭐 갑자기 비명행사하거나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원인 놓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사탕, 펜타닐로 유명하죠. 펜타닐이 지금 마약 중에서 현존하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치명적인 마약인데 어떤 산타가 어떤 사탕을 나눠줬는데 그게 마약 같다. 그러니까 사탕을 먹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미리 구토를 하고 막 쓰러지고 정신을 잃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산타가 사탕을 나눠줬다? 이 산타라는 말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한 에너그램이고, 그렇죠. 사탄, 어감상 비슷하죠. 뭔가 이런 거 자체도 좀 오컬트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압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규모로 죽을 수는 없는데 그 이전에 미리부터 어떤 이렇게 마약 중독에 의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사건이 된 게 아닌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거리를 보니까 이 축제 기간 동안 온통 이 보라색 가로등, 보라색 네온 조명 등이 진을 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심지어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희 동네 이제 밤 조깅을 하는데 저희 동네까지도 이렇게 보라색 이 랜턴, 이게 가로등에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뭐 이 명목상으로는 해충 유인 살충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오지 안테나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뭐 여름에 뭐 초파리나 모기 새끼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들어요. 굳이 이런 살충기를 뿌려놓지 않아도 되는데 구태여 그게 이 도시 풍경을 보라색으로 물들 만한 근거가 되나? 전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미리부터 경고를 했죠. 이게 지금 보라색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보라빛 가로등들이 생기고
이 보라색 루시펄레이즈에 대한 경고. 보라색. 이런 보랏빛 가로등. 사람들 제보가 있었죠. 저희 동네에는 이런 거. 청사초롱, 보랏빛, 이 형광등. 이런 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갑자기 보라색들이 늘어나고 있죠. 악마의색, 보라색. 좀 더, 그죠? 극단적인 거. 한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유 없이 보랏빛 내용들이, 보랏빛 조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밝은 색깔도 아니고 밤에 뭐 이렇게 시야에 도움이 되는 색깔도 아니거든요. 이런 보랏빛 조명. 심지어 도로 전체가 이렇게 막 보라색으로. 그죠? 이게 무슨 마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나 참.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을신연스럽죠? 보라색. 이런 게 어떤 뭐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다 어떤 의도와 사악한 의도와 그런 게 가지고 있죠. 이 조커 보라색. 예전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던 그 신안이라는 도시 보라색으로 물고 있는데 좋은 색깔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 선에서 포탈을 여는 실험을 했을 때 써니 로고 자체가 666이고 종말이 신화신이지만 그때도 무슨 포탈이 열린 듯 했을 때 보랏빛 그룹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났었죠. 이 마계대전이라는 게임에서 이 마계의 어떤 하늘색 풍경은 역시 보라색. 미드 루시퍼에 나오는 루시퍼는 보라색 의상을 즐기고 있죠. 표식 없음에 대한 애니. 종말엔 뭐 하세요? 바쁘세요. 구해주실 수 있나요? 이 보라색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그 써니 내용. 뭐 이 블랙핑크 전시한 검은 날개 타락천사.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가지고 있죠. TXT 뮤비 이터널리에 대한 뮤비. 어떤 악마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역시 전체적으로 보랏빛 배경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음이여 바빌론의 색, 보라색.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참사가 닥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등반을 잘해서인지 압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좀 이렇게 직관을 하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밟고 지나간 다음에 하필 이 T자 골목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T자만 파손이 된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한 징조들이 많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아까 그 태국 트윈녀, 태국 여행 온 트윈녀, 그죠? 2022년 10월 27일 오전 1시까지만 해도 심청의 그림이었다. 정리를 하면 그 이후에 이 그림이 죽음이 사진 그림이 그려진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월 29일 할로윈데이 때 대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이 간판 그림은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참 상징적으로 의미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런 세력이 이상한 애들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했죠. 각시탈을 들고 참사 전에 수상한 수신호를 보내는 각시탈, 그 다음에 토끼 머리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구아키라는 사람이 14팔 카드를 만들고 그 이후에 K78 카드를 내놨죠. 근데 그 25번 카드의 내용이 신흥 세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신흥 세력에서 한 젊은 남자가 각시탈을
두르고 있죠. 뭔가 좀 이렇게 이태원을 할보할 것 같은 그런 옷차림들.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그죠? 보라색과 자줏빛. 결국은 음녀 바빌론의 색깔. 그죠? 성경에 기술된 보라색과 자주색, 음녀 바빌론의 색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좀 이렇게 섬뜩한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 이 카드가 나온 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게 2022년 4월 7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월호가 터지기 2년 전에 14.8 카드를 역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4.8 카드로 올리고 2년 지나서 세월호가 666대에 터지고 K78 카드로 올리고 다시 2년이 지나서 할로윈 대참사가 666대에 터졌다는 이야기죠. 아까 그 토끼 각시탈 얘기했는데 여기 각시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카드에서 토끼는 중요시되는 상징들이죠. 이게 어떤 세월호에 대한 묘사였다면, 학생들의 죽음 묘사였다면 이 토끼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14.8 카드에서. 역시 이 14.8 카드 속에서 호박식시한 장치, 나이트 글리스 이런 카드는 어떤 할로윈데이의 호박,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귀신의 밤을 경고한 그런 내용, 혹은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사람의 폭풍, 이태원 할로윈의 그 수많은 인파가 밀집했던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낙하, 고결한 종말, 죽음, 어떤 희생, 그런 걸 말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섬뜩한 게 보면 이제 이태원에서 그렇게 150명 이상 대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뭐 진도에서 식긴 구슬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 등이 나오는데 K78 카드에도 역시 이런 식긴 구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해의 춤사위, 그리고 꽃, 낙화, 어떤 희생당한 젊은들에 대한 이해의 춤사위. 오컬트하죠. 토끼에 대해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죠. 결국은 이 토끼의 긴 두비는 일루미나티 심벌에서 돛불 악마를 상징한다. 미키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희화된 캐릭터일 뿐이지만 그건 역시 돛불, 결국은 슬록 바프맨 이런 상징들로 나아가고, 토끼는 안내자의 역할, 어떤 토끼굴로 안내하는 그 역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녀를 소재로 한 그 영화, 외국 영화 위치를 보면 역시 이 검은 토끼가 전시한 모양으로 이렇게 불길하게 포스터를 이루고 있죠. 이걸 사바스, 공중으로 마녀들이 벌이는 떠오르는 행위 사바스, 이 영화의 포스터는 토끼. 역시 제가 예전 유튜브 시절 칼럼에서 언급했던 도니다코란 영화, 이게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1988년도의 일을 소재로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28일 뒤에 어떤 청년이, 돈이라는 사람이 알게 되는데 28일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어떤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날이 마침 또 10월 30일 할로윈데이였다. 그죠? 10월 2일 날 28일 뒤에 10월 30일 할로윈데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9.11 테러를 예견한 영화인데 이렇게 전시하는 심볼도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 9.11 테러의 프리딕트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때도 이 토끼는 뭔가 이렇게 귀여운 존재, 그런 게 아니라 악마적 존재, 그런 걸로 이렇게 나오죠. 인간 크기만한 토끼. 이 영화는 한 번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찾아보면 도니다코 시리즈 2편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좋은 상징이 아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좀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면, 그죠? 뭐 여기 용산구청에서 자신들이 주관하는
2주 전에 벌어졌던 축제만 엄청나게 챙기고 그 이후에 2주 뒤에 벌어진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속은 아니고 알게 뭐야 뭐 그런 식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또 역시 경찰이 무능함. 그 경찰청에 근무하는 관료가 그러니까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 때 뭔가 좀 이렇게 대비할 일이 있냐 해가지고 이태원 파출소장이 직접 교통기대 이제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보냈더니 그냥 쌩 까고 말았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 참 제가 이 블로그에서 2달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고장난 나사 고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표현이 맞다는 이야기죠. 이 돌아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요체에 앉아 방에만 실컷 해대는 덜 떨어진 마무된 나사 같은 놈들 같으니 이게 사회에서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태에 의한 정책을 폐지도 안 하고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구태 그대로 유지하여 밥값만 축내는 타성에 젖은 고위직 공무원들. 애초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터인데 혹은 그 자리에 없으면 건너뛰고 다음 절차로 동요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좀 그 자리에 있지나 말 것이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 꼭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면 자신들을 거쳐가야 된다. 자신들에게 컨펌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자리만 꿰차고 있고 더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그거죠. 지들이 어떤 자의적 판단을 하면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다 커팅해내고 월급 반송낸다. 그런 얘기죠. 이도 저도 안 되고 앞길은 앞길대로 가로막고 뒷길 정체되는 마모된 나사 같은 존재들. 이 하드디스크에 나사 하나가 고장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하드를 고쳐야 되겠는데 이 나사가 꽉 조여지지도 않고 조여지면 도움이 되는데 조여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사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헛돌면서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리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이 작은 점 하나 때문에. 뭔가 그때 이런 글을 쓰면서 이것이 뭐 이렇게 할로윈 데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적절한 비유가 된 것 같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승경들이 뭐 이렇게 컨펌을 하고 뭐 파출소장이 컨펌을 하면 거기서 촥촥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거 상부에 전달해가지고 교통기둥별을 딱 내보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그걸 밀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직사의 폐단일 수 있죠. 좀 이렇게 조직 기강이 더 강한 곳일수록 그렇잖아요. 뭐 군대도 그렇지만 어떤 병장이 어떤 문제를 보고하면 하사는 나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어떤 뭐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나한테는 보고를 해도 되지만 네가 중대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자르죠. 왜냐하면 그게 먼저 이렇게 더 상위로 보고를 해버리면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무능한 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청, 뭐 경찰청장까지 딱 올라가야 할 시급한 사안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 단계마다 그 직함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더 윗선에 보고할 일인가 그렇겠죠. 그냥 내가 잘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상부로 보고하게 되면 야 그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너는 참 무능한 것 같다? 뭐 그런 소리 듣기 싫겠죠. 약간 좀 그런 조직적 기강, 이 구태의연한 조직적 기강이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정황, 할로윈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피도 마르지 않은,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죽음의 사신 그림,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참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뭐 근본적으로 지금 뭐 논의가 뭐 그러니까 뭐 세월호 때는 배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배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되고 뭐 그랬다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권장되는 매뉴얼이 이런 건물에서부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매뉴얼이잖아요. 그 가장 여기 심지어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에서 참사가 일어난다. 나중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세상이 어떤 안전으로부터 완벽하다는 것은 이게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는 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다. 단지 좀 영적인 시각에서 보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악한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흡혈귀 영화를 보면 공통된 메타포가 있죠. 그죠? 흡혈귀들이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강강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갖고 막 노크를 해요. 나 들어가도 되냐고. 나를 초대해달라고. 한 번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흡혈귀가 집안에 자유롭게 침입을 하고 이제 빼내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죠. 그렇습니다. 문신이라는 것도 그렇죠. 지금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 온갖 주술적 문신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온갖 오컬트로 넘치죠. 이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영적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낙서. 그러니까 흡혈귀 영화로 보면 집안에 초대를 하는, 초대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괴물이 눈 전시한 이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런 불길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런 대중음악들, 사악한 대중음악들 좀 가려서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는 뭐 그렇죠.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사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잠시 예시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 예수도 묻어버릴 열십자, 십선비가 이 바보면? 아무튼 이 그림 자체가 참 그렇죠. 아니 무슨 이 심청이 자체가 그런데 불길함을 상징하는 그런 코드인데 그러냐는 이야기죠. 이 각식탈, 토끼,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이죠. 신흥 세력. 아무튼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문화들에 멀리하는 것을 가질 때 어떤 불길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불길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이상은 제가 뭐 이태원 음모론에 대해서 뭐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유튜브 채널도 음모론 영상을 만들면서 한 3번인가 채널이 폭파됐었고 블로그도 거의 막 한 2번이 나갔죠. 그냥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냥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경고를 쉬고 있었는데 나름의 휴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없어요. 뭐 열흘 전에는 제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갑자기 급사를 했고 오늘은 또 연락이 왔는데 고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또 한쪽에서는 큰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막 일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신이 갑자기 일상 속에 갑자기 넘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150명이 사망한 일도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선 엠바고가 걸린 이야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일은 뭐 이태원 참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150명이 아니라 앞으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줄기차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항시 뭐 이런 거 좀 중요한 내용들 있죠. 뭐 알아서 각자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유튜브는 사실 뭐 음모론 하려고 만들었던 채널은 아니에요. 음모론 채널은 3번이나 뭐 만들었었지만 모두 채널이 폭파됐고 여기는 이제 부계정으로 제가 이제 즐거운 일들 아니면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오락 위주로 만드는 하나의 부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음모론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채널은 아니고 단지 이태원 사건이 워낙 보이는 상징들이 많고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보는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만을 추가적인 정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상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1월 5일 찰리맨 녹화를 마칩니다. 대중 여러분들도 모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독송이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자기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지배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orry. Conspiracy.